안녕하세요. 새하루사입니다. 오늘은 주사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감정 홍조와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현재 감정 홍조가 있고 또 얼굴에 힘을 주기만 해도 붉어지고 또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더워질 때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뜨거운 열감도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부끄럽고 당황하고 또 화가 나도 얼굴에 전혀 붉어지거나 티도 안 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얼굴에서 티가 나는 걸까요? 저도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는 현상 때문에 놀림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당황해도 얼굴이 타오르듯이 속에서 붉어지고 또 뜨거워지고 그리고 조금만 부끄러워도 또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니까 저도 살면서 제 감정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숨기기도 힘들고 그리고 남들이 딱 보면은 당황했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냐고 그렇게 바로 알아채 버리니까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당황해서 얼굴이 더 빨개지곤 했어요. 우선 감정 홍조가 생기는 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경계가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 확장된 혈관으로 혈류가 증가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운 열감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홍조가 생기는 원인들 5가지를 알아볼게요. 홍조는 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계 반응입니다. 부끄러움, 긴장, 스트레스 등의 감정이 발생하면 교감신경계가 자극을 받아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의 여러 반응을 조절하며 혈관 평활근에 신호를 전송하여 이 평활근이 이완되어 혈관이 넓어집니다. 그렇게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증가하게 되며 특히 얼굴의 혈관에서 이 혈류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감정 상태가 변화할 때 호르몬 수치도 달라지는데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혈관의 반응성을 높여서 얼굴을 쉽게 붉어지게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콜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방출되어 얼굴을 붉게 만들고 여성의 경우는 생리 주기와 임신, 그리고 갱년기와도 이 호르몬이 연관이 있습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의 변동으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게 하고 임신 중에는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로 인해 혈관이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임신 중 가장 피부가 나빴었고 또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 기복도 너무 심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고 또 얼굴이 붉어져서 저는 산후우울증이 이런 건가 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의 경우에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혈관 조절 능력이 약해져 감정적, 신체적 요인에 의해 홍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피부의 민감성입니다. 주사 피부염이나 다른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자극이나 외부 환경에 더 쉽게 반응하여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사 피부는 정상 피부보다 혈관이 반응성이 더 높아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사 피부들은 피부의 민감성이 높아 자주 붉어지고 자주 뜨거워지나 봅니다. 네 번째는 온도 변화에 대한 반응입니다. 체온이 상승하거나 환경 온도가 높아지면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확장은 스스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초래합니다. 5번째는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피부의 혈관 분포가 밀접할수록, 즉 피부가 얇고 혈관이 많을수록 얼굴이 더욱 쉽게 붉어질 수 있어요. 각 사람의 체질이나 유전적 요인도 홍조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꼭 피부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피부에 혈관 분포가 많고 피부가 얇아져 더 쉽게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알려드린 이유들 중 제가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로 생각하는 건 주사 피부로서 피부의 민감성이 높아서 쉽게 반응하여 홍조가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말씀드렸던 이유들 중 5번째 이유. 피부가 얇을수록 더 붉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전에 피부과를 다녔을 때 성인 여드름으로 박피를 여러 번 했었는데 박피를 하면서 피부를 몇 겹씩 벗겨내고 그렇게 하니까 피부가 많이 얇아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얼굴에 실핏줄이 좀 있거든요. 이게 제 볼 사진인데 보라색으로 진한 실핏줄 보이시죠? 그거 말고도 자세히 보시면 잔잔한 실핏줄들이 많아요. 저는 이 실핏줄 때문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전에 고등학생 때 부산의 서면에 있는 모 단과 학원을 친구랑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친구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자꾸 여기 볼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러냐 하니까 얼굴에 보라색 사인펜이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실핏줄이란 생각도 전혀 못하고 거울도 안 보고 같이 이렇게 진짜 묻었냐고 막 이렇게 지우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저는 수업 중에 보라색 사인펜을 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들고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딱 보고 이거 실핏줄이라고 보라색 사인펜 아니라고 그래서 둘이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실핏줄이 얼마나 이게 짙으면은 이제 보라색 사인펜으로 보였을까 싶더라고요. 진짜 저는 다리에도 실핏줄이 많거든요. 이렇게 저는 얼굴에 실핏줄이 많아요. 이게 얼굴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제 남편을 보면은 얼굴에 실핏줄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을 봐도 가까이 안 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핏줄이 없어 보여요. 저처럼 혹시 이렇게 실핏줄이 얼굴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실핏줄이 주사 피부염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 주사 피부들이 또 쉽게 붉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염증 반응으로도 붉어진다고 해요. 주사 피부염은 만성 염증 질환으로 몇몇 개의 감인 반응이 피부 속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염증 매개체가 방출되고 이는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혈류를 증가시킨대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 환자의 피부에는 신경세포가 많고 이들은 환경적인 자극, 예를 들면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이러한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이완되고 또 확장돼가지고 반응이 나타나서 페이셜 플러싱, 즉 얼굴에 발적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감정 홍조와 쉽게 붉어지는 이 홍조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실제로 피부가 깨끗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주사 피부염에 걸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는 우리 주사 피부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주사 피부염이 심했을 당시에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피부염에 걸리면 하루 종일 피부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우선 눈 뜨면서부터 피부가 조금 나아졌을까 이런 이제 희망적인 생각을 또 하면서 깨고 그리고 출근 준비하면서 거울을 계속 보면서 화장으로 피부염이 가려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출근해서도 혹시나 화장이 지워져서 내 피부병이 남들에게 보일까봐 걱정을 해야 하고 또 누가 내 피부를 자세히 보지 않을까 하면서 남들 시선 쫓기 또 바쁘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휴대폰으로 이런 피부병에 대한 검색이나 아니면 화장품 그리고 레이저에 대한 검색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이 하면서 또 많은 화장품을 사들였었어요. 도대체 나에게 맞는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일까 하면서 정말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잠드는 시간까지도 휴대폰 검색하다가 저는 그렇게 해서 잠들고 하루 종일 피부 생각만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하루의 루틴을 거의 13년 동안 매일 그렇게 살았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휴대폰으로 피부 관련 서치만 하고 그래서 저 또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주사 피부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피부를 위해서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피부가 나을 수만 있다면 진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진짜 이 피부 고치고 싶다고. 무너진 내 자존감과 무너진 내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피부 하나로 제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정말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스트레스 관리는 진짜 꼭 해야 돼요. 그게 명상이든 아니면 다른 취미를 가져서라도 피부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의 시간을 차차 줄여나가야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피부 생각만 하면서 너무 쉽게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시간을 점점 늘려간다면 우리도 그 속에서 피부로 인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긍정적인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놓지 마세요. 완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놓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의학은 계속 발전되고 있고 요즘은 암도 치료해서 완치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진짜 우리 각자의 피부에 맞는 치료의 약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놓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보아요.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고쳐나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완치의 길로 들어설 거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피부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정말 13년 동안 저도 저를 숨기기 바빴고 또 저를 감추고 사람들이 피해 다니면서 정말 연락도 끊고 지냈던 제 모습이 혹시라도 저랑 같은 이런 같은 질병으로 아니면 다른 피부병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다른 분들이 똑같이 겪고 계시고 있을까봐 제가 정말 그렇게 후회스러운 시간으로만 보내지 않도록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다음 영상에서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홍조를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술, 카페인,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도 당연히 혈관을 넓히고 안면 홍조를 생기게 하잖아요. 주사 피부염의 그 주사라는 말도 술주라는 한자를 쓰고 그리고 또 여드름사 이렇게 써서 주사 피부염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은 듯이 얼굴이 붉어진다는 제가 제일 처음 진단받았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의미로 주사 피부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술은 홍조의 독이랍니다. 그리고 카페인,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들도 다 홍조에 안 좋으니까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홍조를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들 중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긴 홍조에 대한 치료법입니다. 의학적 접근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항불안제, 혈관속축제를 처방받고 필요에 따라서 교감신경계 활동을 저하시키기 위해 교감신경 줄기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 또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레이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붉어진 피부로는 식장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레이저 치료를 3회 끊어서 피부과를 다닌 적이 있어요. 약물을 써도 리바운드로 더 고생하는 게 싫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을 피해 다녔었는데 결혼을 앞두고는 진짜 의학적 도움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를 받고 끝나면 모델링팩까지 해서 그렇게 진정치료도 같이 받았고요. 그렇게 받으니 확실히 붉은기는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날에는 좁쌀이나 각질 뭐 이런 애들은 그대로긴 했는데 홍조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레이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치료의 효과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뿐이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한두 달 지나니까 그대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뒤에 바로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부터 호르몬 때문에 인생 최대로 피부가 안 좋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레이저 효과도 금방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여튼 저는 레이저가 치료에 도움보다는 순간 증상 극복에 도움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서 피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홍조 발생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추운 겨울에도 직접적인 바람을 쐬기보단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려 최대한 찬바람으로부터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안면 홍조, 감정 홍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저 또한 안면 홍조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얼굴에 홍조가 올라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란트라로 인해서 피부에 각질이랑 그리고 좁쌀 여드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홍조는 정말 끝까지 없어지지 않고 점차 옅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홍조를 치료하는 거는 시간도 조금 오래 두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자에 맞는 방법을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통해서 그에 따른 치료를 하신다면 홍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하루빨리 주사 피부염을 탈출하는 그날까지 저 세아로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